여기 테이블 보이시죠? 이 테이블도 옷걸이로 만든 거죠? 네, 옷걸이로 만들었어요. 옷걸이 150개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아, 마이크를 줘야겠죠? 이제 네. 이야기 나눌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들리나요? 꽂혀 있죠? 네. 아, 네, 켜졌습니다. 네, TV에서도 많이 봤고 영상으로도 만났는데요. 본인 소개 그냥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지호입니다.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냐면 옷걸이 디자이너로 불러주셨는데 그건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저는 특정 직업보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로 정의가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렇게 다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동네에서는 동네 총각이고요. 오늘은 또 강연자고, 네, 여러 가지로 저를 활용될 수 있게 약간 열어두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떨리네요. 정식으로 직업이 없으신 건데 그 염지영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한번 만나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제가 좀 앉은 키가 커서요. 그렇네요. 아니 옷걸이 때문에 유명해지셨잖아요. 네, 이름이 알려졌죠. 네네. 네. 그런데 옷걸이로 뭔가를 만들겠다는 생각 언제부터 하신 건지 궁금해요. 옷걸이를 우연찮게 제 손에 찾아왔고요. 근데 옷걸이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저걸 2009년에 집에서, 가게에서, 저희 피자 가게에서, 이따 조금 있다가 아마 질문해 주시겠지만, 가게에서 책을 읽다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데 마침 그 세탁소 옷걸이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테이블 밑에. 그래서 그걸 들어다가 뭔가를 만들어 봐서 편하게 책을 읽게끔 냉장고에 걸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옷을 거는 데다가 책을 좀 걸어서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이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 책을 놓고 이렇게 갤러리처럼 서서 읽고 싶었어요.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근데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잘 안 되네. 테이블에 내려놨는데 독서대 모양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방송에 나왔던.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조금 유용한 걸 만들게 됐습니다. 네, 뭐 피자 가게 얘기 살짝 하셨는데 네. 그럼 옷걸이로 이것저것 만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옷걸이를 이것저것 만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죠?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집은 지금 15년째 조그만 피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만든 브랜드고요. 많은 학생들이 부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피자 가게를 하신다고 과연 하니까. 부러워할 일일까요? 네, 20대 때는 처음에는 제가 뭐 피자를 만들고 뭐 배달하고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요. 그냥 아버지께서는 이제 98년도에 중장 기술자로 20년 근무하시다가 원치 않게 퇴직을 하시고 저희 가족은 이제 작은 피자 가게를 7평짜리를 오픈을 해서 배달 가게를 시작했는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엔 바쁠 땐 피자도 만들어야 되고 전단지 붙여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자 운영에 대한 모든 스킬들을 다 습득하게 됐죠. 네. 그럼 그렇게 부모님 도와드리시다가 같이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안 했습니다. 뭐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그 입사 준비를 하고 뭐 지원서를 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마치 제가 못하는 저글링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는 결국 못할 거고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코피스 뭐 이런 게 떠올랐어요. 커피와 오피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저는 사무실이 없으니까요. 네. 신촌에 있는 스타벅스에 새벽에 한 6시, 7시에 가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신문을 읽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신문을 읽고 어떤 좀 인상 깊은 기사들이 있으면 스크랩도 하고 기자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책도 읽고 나는 어떤 아이템들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때 관심 있는 분야는 있었습니다. 피자 가게 말고도. 그게 지금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뭐 교통안전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어찌 보면 심심하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문을 읽다가 청년 창업센터가 처음 서울시 청년 창업센터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스크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1년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러면 돈도 주고 공간도 주는구나. 그래서 바로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2대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던 어찌 보면 잉여의 시간에 그런 가치 있는 정보들을 신문에서 발견해냈고 거기 들어가서 2년 동안 또 놀았습니다. 대학생 친구들 좀 뽑아서 월급 줘가면서 놀고요. 영상도 찍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 아이템도 개발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옐로카드거든요. 옐로카드 어디 쓰는지 아세요? 네, 책가방에 달고 다니는 거고요. 어떻게 아세요? 어디 이유학교? 아, 네.
얼마 전에 이화학교 그 공동체에서 구입을 해주셔서 제가 납품했습니다. 이게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는데 이제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보게 하는 안전용품이고 현재 2만 명 정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말이 너무 보면은 빨라서 제가 남들이 가는 그 길이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 길이 네. 아니라 뭐 취업센터에 가서 뭔가 열어보기도 하고 네. 뭐 혼잡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주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졸업했으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니? 어떤 직업을 가질 거니?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 그런 걱정들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저는 대학교 때 제 별명이 염사장이었거든요. 여기서장? 네, 저는 집에서 배달도 하고 피자도 만들고 모든 일을 하죠. 전단지를 또 돌리고. 네. 어떻게 보면 알바고 어떻게 보면 사장이고 사업자는 이제 어머니가 사장이라서 제가 정식 사장은 아니지만 저희 가게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수업 때는 교수님들한테 인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 뭐 경영학과 제가 이란어과 전공했습니다. 이란어요? 이란어 전공했거든요. 요새 이란 뜨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을 공부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뭐 경영학과 수업에 저희 피자 가게 사례도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냥 그때 20대 때 사실 꿈은 피자 업계의 대표적인 무슨 외식 업계 CEO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작은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할 때는. 네네네. 왜냐면 제가 나름 피자 가게도 새롭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주 크게 키우지 못했지만 다르게.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옷걸이가 손에 들어왔고 그렇죠. 독서대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막 이 돌아보라고. 독서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유명세를 타게 될 걸 예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옷걸이 독서대를 만들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되게 쓸만할 것 느끼셨어요?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게 친구들한테 줬더니 이거 좋긴 한데 어디 카페나 도서관에서는 못 쓰겠다. 창피하잖아요. 네. 옷걸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익숙하지만 굉장히 하찮은 것들, 집 아니면 쓰레기장에서 보이기 쉬운 것들, 저도 그렇게 해서 굴러다닌 걸 주워서 만들었고, 이게 분명 유용한데 왜 사람들은 그 심리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까? 사실 그걸 좀 깨고 싶었어요. 또 낯설기도 하고요. 이런 걸 처음 봤으니까요. 그렇죠. 옷걸이가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은 발명품이거든요. 미국인 발명가가 만들어서. 그래요? 이것도 전 세계에 발명품이라고 다 할 쓰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건가요? 네, 원래는 나무 옷걸이가 있었는데 한 미국인 발명가가 1908년도에 긴 철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고 꽈배기를 말아서 고리를 만들어서 옷걸이를 만든 게 처음 발명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발명품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팔렸고 돈 많이 벌었겠죠, 그거는. 독서대는 보면 이제 만드시는 거 봤는데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근데 그 독서대를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독서대로 이런 테이블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하신단 말이죠. 이거 그냥 엮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설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만드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테이블이나 규모가 큰 거를 만들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 독서대 저런 테이블에서 쓰는 삼각대, 기타 약간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는 것들로 유용한 것들 만들어 왔었거든요. 셀카봉, 부채 막 만들어서 나눠주고 어찌 보면 그냥 공예 같은 재미있는 손 사이즈의 그런 거였는데 올해 초에 그 SBS 생활의 달인 팀에서 네.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 이미 이 소재를 다루기 시작한 지 5, 6년이 넘었고 어찌 보면 지금 시의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생활의 달인에 내가 적합한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일단 한번 미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눈 감고 만들기 달인, 팔 만들기 달인 이런 걸로 나가나요? 했더니 좀 크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기회였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신 거죠. 할 수 있겠다 싶으셨어요? 처음에는 제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길래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지? 테이블은 적어도 위에 어느 정도 무게를 받쳐야 되고 일상생활에 유용해야 되는데 그냥 형태만 테이블처럼 돼서 쓰이다가 버려지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SBS에서는 마음이 급하고 녹화 일정이 빠듯하고 편집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내보내야 되니까 막 아이디어를 막 주는데 이렇게 한번 요거 어때요? 아이디어를 막 직접 막 근데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의 작품이고 그때 이렇게 생활살인 프로그램이 인터넷으로 널리 알려질지 예상치도 못했지만 네. 그래도 절대 이제는 비디오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스케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정사면체를 12개 하면 만들 수 있는 아주 쉽지만 유용한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이게 다 옷걸이로만 네, 만들었다는 이걸로 만든 거. 말씀이죠. 네네네. 검은 색깔 하면 검은색 테이블이 되고 녹색을 하면 녹색 테이블이 되는 거죠. 네, 뭐 파란색 옷걸이도 있고요, 핑크색 옷걸이도 있는데 색깔에 맞춰서 쓰면 온 천연 테이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조 원가는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쓸만하네요. 네, 여기다가 아크릴판 같은 거 하나 올려 쓰시면 그냥 간단한 티 테이블 정도로는 쓸만하고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쉬울 것 같진 않은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아이디어는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책 읽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과연 독서대를 만들었을까? 처음 만드신 게 독서대였죠. 그렇죠, 맞습니다. 북 스탠드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네,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 스탠드업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스탠드업이라는 건 아프면 누워 있잖아요. 네, 좀 당당하게 그 영어 표현에 stand up for something 하면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일어서겠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옷걸이 독서대라는 일반 명사에서 제가 지은 고유 명사로 좀 불리기를 원했어요. 그런 약간 실험이죠. 애착을 갖고 이름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 창작물에 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피자 운영하시면서도 책을 많이 읽으셨다는 책 거네요. 읽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네요. 네. 책은 처음에는 정말 많이 읽었던 책이 음식장사 성공하는 법부터 읽었습니다. 왜냐면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저희 가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족회의를 거쳐서 만든 브랜드라서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신 적이 없고 아버지는 기술자셨고 어머니는 주부셨고 결국은 대학 저희 집의 최고 학력인 제 숙제이자 이란어과 나오셨는데 네, 이란어과죠. 네. 이란어랑 이 피자랑 전혀 상관없지만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을 했고 적용해보고 대신에 좋았던 건 저희 가게가 이 공간이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제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었으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실험할 수 없었을 텐데 읽고 실험해보고 경영 실험이 됐네요. 네, 저는 뭐 마케팅, 뭐 브랜딩 이런 단어를 잘 몰랐을 때도 하면서 결과물을 봐야만 사실 저희 가게가 운영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책을 많이 읽으셨고 또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세요? 아이디어는 네, 책이랑 제가 오늘 노트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쓰고 있는 노트고요. 이거는 한 2008년 아까 읽어보니까 11번째 노트고 중간에는 한 10몇 권은 큰 것도 썼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이게 41번째인가 40번째 노트거든요. 평소에도 그럼 메모를 많이 하셨다는 거군요. 네, 한 9년간 잘 보시면 그냥 쭉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쭉 써왔고요. 어떤 걸 주로 메모를 앞에도 하세요? 쓰고, 뭐 하루 일기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 기억나면 꿈도 쓰고요. 아이디어도 쓰고 책 읽다가 뭐 좋은 구절. 네, 구절도 옮겨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이런 강의를 들으러 제가 가는 자리면 또 앉아서 메모도 하고 사인도 받고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저장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9년째 돼서 사실은 이제는 버리기 힘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노트를 다 쓸 때마다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다 쓰거든요. 이제는 노트를 사러 가는 게 저의 의식 같은 거죠. 비닐을 뜯고 거기 이제 새 노트에 제 이름을 쓰는 그러면 또 하루가 한 또 기간이 시작이 되죠.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딱 타이틀이 좋은 정식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집에서 옷걸이로 이것저것 만들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메모도 열심히 하셨던 네,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염주홍 씨를 읽게 한 저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피자 업계 CEO는 제 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피자 가게 차리는 거는 제가 선택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는 지금 사실은 일요일만 일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집에 살다가 저는 아직 장가를 안 가서 나와서 살면서 저희 이제 작년에 출판 계약을 했는데 제 노트에 대한 책을 쓰자고 출판사에서 사실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저희가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꾼을 찾는 분들한테는 이 안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물리적으로 10년 동안 40권의 수천 페이지를 써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글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너무 큰 질문이라 잘 해낼 겁니다. 저는 분명히 좋은 책을 쓸 건 알고 있지만 네.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이 옷걸이로 사실
석사과정도 입학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영국 왕립예술학교 왕립예술학교에서 석사과정에 들어갔었죠. 네, 그 입학 제안이 와서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는데요. 네. 그 입학 제안을 갑자기 뭐 영국에 유명해서 온 건 아니고요. 그 학교에 제가 기간에 맞춰서 지원을 했고 네. 영국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오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제안을 받은 거죠. 입학 제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디자인을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네, 디자인 일하러 업계에서 전공했어요. 일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옷걸이로 물건을 만들었을 뿐인데 입학이 됐나요? 그것만으로 입학되면 참 좋겠죠. 네, 사실은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도 갖고 왔는데 네. 저는 모든 걸 다 손으로 만듭니다. 저는 포토샵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네. 하면 다들 포토샵 할 줄 알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좁은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했던 전공이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업계에서도 디자인 새로 생긴 전공이었고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그 학과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어떻게 서비스 설명할 디자인이란 것인가. 무엇인가? 사실 디자이너가 예전에는 의뢰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티셔츠에 있는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는 게 다였다면 이제는 아예 기획까지 다 하고 클라이언트가 알지 못하는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리서치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디자이너도 사실 다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러면 디자인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일이네요. 지금까지 나눠져 있던 것들을 통합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휴대폰 겉모양 디자인 다 비슷비슷해지고 더 이상 디자인 할 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또 디자이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디자인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학교에 지원서를 쓰게 됐죠. 네, 가지고 오신 포트폴리오 살짝 보여주세요. 네, 잠깐 보여드릴까요? 맨 첫 장에는 뭐가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이 있거든요. 글씨를 쓰고 싶었지만 그걸 다 뺐는데 뭐냐면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비행기 타고 영국에 갔을 때예요. 혼자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가셨어요? 네, 저희 이모가 국제 결혼하셔서 그 이모부가 영국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다 신혼여행도 경주로 갔다 오신 분들이라 집안에 아무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 전화해서 예매하고 어머니한테 돈 입금해달라고 해서 이모를 만나러 갔죠. 이모네 가족을. 그래서 40일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때 일도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때 돌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영국 보내달라고. 왜 그런 걸 느꼈냐면 거기서는 어떤 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모부랑 같이 일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집 나르고 이런 것들. 저한테 나중에 꼭 오면은 내가 취직시켜줄 테니까 너 진짜 쿨하니까 와 막 악수를 청하고 그런 예전에는 어른 하면은 이런 위계가 있었는데 거기는 친구 악수 너 이름 뭐야? 지홍이에요. 뭐 그러면 막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들이 뭔가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에 대한 열망이 네네.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첫 장이 든 게 뒷장이 뭐가 나오냐면 향수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 고향은 또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왠지 그때 그 너무나 강렬한 것들이 20년 동안 계속 머리에 있다가 현실화를 시킨 거죠. 석사과정 입학 면접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질문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네 뇌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 교수가. 왜냐면 그분도 디자이너로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디자인을 봐왔을 텐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디자이너 좀 원로 디자이너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설명하는 방법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면 해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관습이나 그런 거로부터 좀 약간 자유로운 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심이 아닌 어디 시골에서 원막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면서도 결국은 뭐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제 노트의 40권의 노트는 제가 혼자 있었던 고독한 시간이었거든요. 심심했던 시간들.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 덕분에 좀 그런 관점을 가졌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 뭘 물어봤냐면 저기 서비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영국의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죠. 앰뷸런스가 가서 진찰을 받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앰뷸런스가 이용할 만큼 급하지 않은 게 한 6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는데 왜냐면 영국은 그 의료가 민영화가 아니라 뭐죠? 국영이기 때문에
무료 무상 진료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 발생하면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줄일 것인가? 그래서 제 답은 제가 오토바이를 오래 탔거든요. 지금도 주말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 배달 오토바이를요. 아 그러면 진짜 급한 환자는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먼저 보내서 체크를 하고 버스 그런 태울 수 있는 걸 같이 가면 굳이 현장에서 처치가 가능하다면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고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교통체증이 런던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신선하다. 그건 오토바이 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네, 그런 답을 했는데 뭐 서로 이게 평가라기보다 그냥 서로 알아가는 거였지 전 한 번도 거기서 테스트 당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합격을 하셨고 공부를 하고 오셨 2학기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오셔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와서 뭐라고 했죠?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기업도 가고 어제는 저기 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에 가서 또 강의를 또 하고 네, 왔거든요. 강연도 많이 다니고 네, 계시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만들기 하고 책 읽고 사실 놉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올해는 책을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책을 마무리한다는 거는 책을 잘 팔고 많이 팔기 위한 책도 있겠지만 그냥 제 지난 10년 동안 기록들을 보면서 그냥 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정리를 하면 다음 10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막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기보다 띵킹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든요. 책상에 발 올리고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책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집단들과 어울려서 언젠가 그 사람들을 다 이어주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그렇죠. 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루드 번 스타인의 생각의 탄생? 거기는 맨 마지막에 전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나랑 비슷한데? 제너럴리스트죠. 굉장히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 말이 좀 제가 빠르고 많습니다. 네, 류승환 감독님도 말씀하셨는데 꿈이 꼭 직업일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직업을 결정해서 간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찾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발견하고 저를 성장시켜 주셨던 분들은 다 뭐 생활의 달인 팀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건축가분이 제안을 하셔서 옷걸이 2,000개 가지고 파빌리온도 만들었거든요. 건축 전시도 했었고요. 갤러리에서 네.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거는 제 기획이 아니라 가끔은 저는 요만큼까지만 하면 이걸 보고 해석을 다양하게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걸이 독서도 더 알리고 싶은 게 이게 출판사 분들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사실은 제 쓰임새는 점점 좀 커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학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배움이라는 거는 오히려 왜 그런 얘기 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마크 트웨인이 학교가 그 배움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무슨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정규교육은 그래도 배울 거는 충분히 배우되 결국 그게 배움의 일부분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좀 어렵게 하죠 학교에서는. 전 그래서 항상 학교 밖의 경계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저는 야자 안 한다고 했다가 선생님들한테 되게 눈치 먹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종로로 영화관 다녔거든요. 아저씨들이랑 같이 회화반 수업 듣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이란어과 어학티 기자로 1대1로 갔거든요. 경쟁자가 없었어요. 사실 제 선택들은 항상 경쟁들을 다 피해갔거든요. 지금도 경쟁자가 전혀 없는 시장으로 가고 계신 것 저 같아요. 세계 1위입니다. 목걸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세계 1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 사례는 절대 일반화될 수 없고 감독님의 사례도 절대 일반화될 수 없죠. 경쟁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경쟁 프레임에 어른들을 집어넣고 싶어하고 사회는 집어넣고 싶어하고 기업들을 집어넣고 싶어해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뽑을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연결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주도권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것들을 못하게 해요. 부모님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사회가 그럴 때가 있고
왜 저는 예를 오다 보면은 무단횡단 하면은 마치 죽을 것처럼 막 저승사자 예전에 막 그런 퍼포먼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막 화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막 차가 올 때 막 뛰어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을 마치 사람이 그 보행자가 잘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영국 가면은 사람이 지나가면 빨간불에서 건너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차가 없을 때 더 효율적이고 왜냐면 차는 강자, 사람은 약자 그런 배려 문화가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약간 충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간 이런 위계 중심의 센 강한 메시지로 사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항상 화가 납니다. 네. 조금은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자이너가 된 계기가 있나요? 하셨는데 그 계기는 네. 옷걸이인가요? 사실 제가 2006년에 대학교 때 저는 일환학과 전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디자이너, 열정 디자이너라고 스스로 브랜딩을 하고요. 원래부터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렇다기보다 제2의 어떤 닉네임 같은 게 필요했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잘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는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게 디자인이라는 거 어디서 읽고 말장난을 한 겁니다. 패션 네. 디자이너는 열정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혈질이고 열정적이라서 그때 도메인도 사고 제가 로고도 만들고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월간 디자인을 정기구독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디자이너라고 선언을 했는데 디자인에서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일단 선언을 하고 그걸 채워나갔던 거죠.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 뭘 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10년 후에 디자인 스쿨에 갔네요. 네. 어렸을 적 꿈은 뭐였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글을 그래도 쓰는 걸 좋아했는지 선생님들이 원고지를 주시더라고요. 시를 좀 써보라고. 시? 네. 아니면 기자? 네. 왜냐면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교장 선생님들 맨날 쫓아 내려갔거든요. 교장 선생님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열정은 넘친 학생이었군요. 어렸을 때는 약간 좌우충우돌이었죠. 왜냐면 그런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이거를 해결하는 데만 포커스를 두니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 나선 거죠. 저돌적으로. 그래서 가끔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좀 계셨어요. 전 학교 선생님들이랑 사이가 좋은 선생님은 굉장히 좋았지만 선생님들 좀 저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도 있었죠. 이해가 이해합니다. 됩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디자이너랑은 조금 다르지만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제가 대학교 때는 제가 패션 디자이너라고 정했지만 제 주변에 디자이너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디자이너는 을지로에서 전단지 만들어주는 디자이너 아저씨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를 알게 됐습니다. 디자이너 친구들도 진짜 많아졌고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라는 그 분류에 들어가진 않지만 경계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지금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질문이 뭐였지? 디자이너. 디자이너는 결국은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총천연색이고 아주 그 뭔가 그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툴로서 표현하는 것만 디자이너가 아니라 대충 그리더라도 그릴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리고 표현해내고 뭐 만들든 그리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단지를 잘 만들고 싶은데 설명을 잘 하지 못하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그 아저씨가 구현을 못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해주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석사 과정이 어떤 진로에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하시나요? 네, 석사 과정 2학기 하고 조기 졸업은 아니고 제가 조기 종료했거든요, 제 의지로. 네, 돌아왔는데요. 왜냐면 신생 학과기도 했고 학과에서도 분명히 많이 배웠죠. 그런데 학과를 둘러싼 학교에서 거기가 이제 석박사만 있는 학교라서 다 프로들이 많이 옵니다. 평균 연령이 한 27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진지한 대화도 많이 나눴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는데 꼭 그 학교 스튜디오라는 공간에서도 배웠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뭐 영국의 동부의 브링레이나 시아에 가서 자판을 벌여서 꼬리 독서대 워크숍을 제가 주말에 막 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많이 배웠고 막 지역 도서관 가서 도서관 운영 회의 참석하고 그러면서 제가 올 때 저한테 꼭 돌아오라고 했던 런던 사람들은 지역 동네 도서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진짜 유용하거든요. 거기 도서관 다 쓰고 있고. 독서들을요? 네네네. 아. 포스터 다 붙여주고 영어로 포스터 만들었어. 아. 제 꿈이 전 세계를 사람들 손에 독서대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테이블 정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남기는 거거든요. 생활의 달 동영상이 조회수가 페이스북에서 한 2천만이 넘었어요. 아. 저는 뭐 12분짜리밖에 동영상 아니지만 네. 지금 뭐 친구 신청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수많은 언어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 불확실성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불확실성을 네. 좀 즐기고 계시네요. 어느 보통은 순-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불확실성 저도 두려웠습니다. 항상 두려웠고 우리 가게 망하면 어떡할까 막 그런 것들이 두려웠죠.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비정기적인 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저 남극도 갔다 온 적 있거든요. 그럴 때 한 2천만 원씩 쓰고 옵니다. 그럼 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가진 돈 올인하고 또 후원도 받고 프로포절도 제안서도 보내고 제 경험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모금이라는 거는 단순히 돈 좀 주세요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의 경험을 통해서 대리만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배워온 것들을 또 제가 항상 세상을 널리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염지용이라는 이름이 청렴할 염자에 지혜지자의 큰 홍자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영국 갈 때도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조기 종료를 해서 조금 저도 죄송한 부분도 좀 있지만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70분이 한 5,500만 원 정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모금 전략을 짜서 제안서를 쓰고 찾아가서 뵙고 그렇게 후원을 해서 사람들을 제 공부에 참여하게끔 한 거죠. 영국에 같이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머리를 좀 쓰면 없던 돈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 뭐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 다시 네. 해드립니다. 인생 철학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비슷하게 삶에서 중요한 것 3가지. 세 가지요. 네. 세 가지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라도. 네. 네. 물음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 네.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이건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자체가 결국은 그 권위를 깨는 거거든요. 권위란 함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손에 갖고 있는 아이폰도 그렇고 뭐 도구들, 펜들, 종이들 다 그 사각의 권위, 그 형태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실 부셔도 되고 거기다 막 이렇게 칼질해도 되고 이렇게 뭐 꾸며도 되고 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나쁜 짓이야, 이렇게 곱게 써야지. 그러면은 그 원작자의 의도대로만 가면 그 다음 건 없거든요. 전 그래서 뭐 창조적 파괴 이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부셔보는 것들, 네, 그것도 내 방식으로 한번 부숴보는 것들, 그 방식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답을 제가 너무 볼수 있는지. 아니요, 재밌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맞습니다. 청취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아까 그거 만드셨던 디자이너님께서 만드셨던 네. 그 옷걸이 테이블 있잖아요. 네, 그거 이거요. 아무리 손상시켜도 끄떡 없는 걸까요? 던져도 끄떡 없는 거죠. 던지면 부서질 겁니다. 진짜요? 그런데 다시 케이블 타이로 다시 묶으면 돼요. 이 쇠는 부서지지 않아요. 휘어질 뿐이에요. 다시 펴면 되고요. 네, 언제든지 복구가 네, 가능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테이블이라는 벤치만 얘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아, 네. 그냥 처음부터 일한 학과가 아닌 패션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영국 이모부가 있으니까 영어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일하는 그 학과에 왜 가게 되냐면 사실 특별한 꿈이 없었어요. 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를 전공해야겠다라는 뭐 특별한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기 스스로 네. 막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말하시면 네네네.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디자인 하고 싶다는 그런 저도 그런 키워드를 20대 초반부터 막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뭐 강연이나 어떤 한 분의 만남을 통해서 각 사람의 이름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미국 사람의 강연이었거든요. 그걸 듣고 그러면 내 이름은 누가 지었고 나는 내 이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그럼 내 이름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2의 브랜딩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패션, 열정 열정.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는 특별한 꿈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청소년들 중에서도 나는 별로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난 꿈이 없는데 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부모님이 너무 가르치려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온 게 좋은 기회긴 하지만 이 정도로 되게 그 관여도가 높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잘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밖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애들이 더 크게 성공할지도 몰라요. 사실 여기는 안전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 저는 다행히 아버지가 회사에서 원창에 퇴직하시고 저 정말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온 경험을 운 좋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책 살 때 돈 아끼지 않는 부모님이 계셨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성공했다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좀 느리지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고 부모가 너무 학력이 높아도 문제고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학교 신입생 3분의 1이 뭐 강남에서 왔다고 하면 다 분명 부모님들 고학년이시겠죠. 그렇다고 뭐 서울대 간다고 해서 그게 다 뭐 성공을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 자기가 정의하는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은 놔두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학교라는 곳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꿈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서점에 가시고 도서관에 가세요. 책을 많이 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사지 말고 제목만 읽으세요. 저도 이게 어디서 들었냐면 그 다치바나 타카시라는 일본 작가한테 들었는데 서점에 만약에 너무 큰 서점 가지 마시고요. 웬만한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 분류기호에 있는 모든 제목을 읽으면 그 제목들이 왜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아마 꺼내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런 분야는 잘 모르는구나. 왜냐면 전 세계의 지식이 그 분류기호로 쫙 나눠져 있잖아요. 자신의 지식의 지도를 그리라는 말이 저는 정말 와닿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좀 더 넓혀가길 원했고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서점에 가시고 책값은 아끼지 마세요. 저희 집에 책 1,500권 정도 있어요. 다 제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책값만 한 2천만 원 썼을 겁니다. 전 통장에 돈이 없어도 책은 사요. 돈은 들어오겠지. 왜냐면 그 순간 그 만남 같은 책이 있는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 한 줄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세요. 오늘 끝나고. 책을 많이 사세요. 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점, 도서관으로 가야겠습니다. 나중에 제 책이 나오면 꼭 사주시면 염지용 디자이너를 만든 열정을 정말 생생하게 느낄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코멘트 하나 해도 될까요? 저 오늘 옷걸이랑 벤치 갖고 왔거든요. 제가 좀 일찍 와서 미리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미니 워크샵처럼 여기서 아니 끝나고 네, 끝나고 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고 네네. 네. 여기 오셨는데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네, 가르쳐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부릴 부분이 책의 여백길이에요. 아시죠? 여백. 글자를 가리면 안 되니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책의 두께고요. 하나, 둘. 목걸이는 항상 꽈배기가 있어요. 꽈배기 보셨을 때 꽈배기 끝에 3번 물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걸면 딱 직각삼각형이 되거든요. 기울기가 책읽기에 딱 좋고 이 길이 책 두께 여백 길이를 맞췄는데 완벽한 모양이 나와서 저는 항상 이 옷걸이 만든 분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돌아가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게 아니니까 어차피 다 나눠야죠. 검은색으로 하니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요. 예쁘기도 한데요. 갖고 싶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유명 가수 콘서트 못지않은 열정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이 돼주신 이번이 배우 류승환 감독, 염지훈 디자이너
정말 저도 세 분의 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곧 자녀를 가진 엄마 부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선배님들과 함께한 시간이라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